호주의 어드밴스드 휴먼 테크놀로지 그룹의 로스 도슨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께서는 식품의 미래를 창출하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면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와 사회, 이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식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클러스터를 창출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식품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뿐만 아니라 단지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에 있어서의 변화 속도보다도 향후에 있어서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 요소를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매크로 차원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플랫폼 차원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혁신이 식품 산업에서 일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미래를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매크로 시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변화의 추세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트렌드가 미래에 있어서의 식품 산업에서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제공해 줄 것을 식품 산업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품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요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있어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면서 또한 확장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의 관행을 바꿈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품 산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기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달 지난 12개월 동안에 있어서의 기온의 상승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전에 있어서의 기록을 능가하는 높은 기온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에 있어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뭄 패턴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기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좀 더 퀄리티 높은 식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식품에 있어서의 가치 사슬에 거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식품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확대를 보았는데요. 운송뿐만 아니라 건강, 보건뿐만 아니라 공급 사슬망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괴적인 변화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식품 산업도 이것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크로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플랫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플랫폼 차원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품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된 경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조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품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흐름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 있어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플랫폼의 정의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창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된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개방된 접근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거버넌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또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있어서의 종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플랫폼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버라던가 스포티파이 그리고 오픈 AI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플랫폼들도 자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시도 중요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플랫폼에 더해서 식품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식품 산업에 있어서 변형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플랫폼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에 있어서의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이 이미 사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구축이 된 바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과 식품에 있어서 유통 그리고 식품에 있어서의 소비라고 하는 전체적인 생태계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기반해서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농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배 그리고 소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이와 같은 플로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것도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에 있어서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섭취하는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폐기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레이스 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토양에 있어서의 DNA 그리고 또한 게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곳에 있어서의 농장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토양에 있어서의 건강도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함으로써 어떻게 토양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가 이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에 있어서의 건강도를 기반으로 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를 상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퀄리티 높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장 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IOF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푸드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품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식품 공급망의 각 단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장과 관련된 시설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호는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식품 생산과 관련된 효율성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인터넷에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AI를 또한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리테일러들을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연계해서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상당히 많은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식품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과 관련돼서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있어서 성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리뷰를 진행했던 하버드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조금 빌려와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혁신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어서의 역량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패키징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사사본면으로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서 새로운 역량이 앞으로는 요구되게 됩니다. 카길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식품 역량과 관련된 뉴트라시티컬 기반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라시티컬 기반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건강 증진과 그리고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와 같은 경우에는 정밀, 발효, 그리고 또한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물 단백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백질 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앞으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생산과 그리고 배송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모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식품에 있어서의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펩시코와 같은 경우도 팬트리 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리테일 그리고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구독 서비스 형태로 식품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기대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구조상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네슬레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영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인 맞춤형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니즈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니레버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대량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데이터 그리고 소비자에까지 도달하기까지 공급 사슬망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최적화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랜드스케이프 하에서 식품 산업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또한 식품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변화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대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240억 달러 이상에 있어서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올해 말이 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맹 차원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곤충 단백질에 기반한 햄버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물 단백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곤충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단백질 원의 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미세 조류뿐만 아니라 곤충 그리고 또한 미생물에 기반한 단백질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정밀 발효라
하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밀 발효라고 하는 것은 게놈적인 그리고 유전자적인 변형에 기반을 해서 조금 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 유전체학에 있어서의 연구가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낙농과 관련된 연구도 좀 더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정밀 발효와 관련된 중요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방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에 기반해서 어떠한 단백질 그리고 어떠한 아미노산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정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양과 그리고 의약품이 함께 합쳐지는 새로운 가능성인 뉴트라스티컬 기반의 제품들의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양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영양 관리,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이 영양 유전체학과 관련된 기조 강연을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발표를 끝낸 다음에 영양 유전체학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토론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유전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 테스트뿐만 아니라 질병 진단,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각각 개인 맞춤형 식품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 개인은 상이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서 맞춤형 그리고 개인화된 식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네슬레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가능성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나노 포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노 포장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과 기타 제품의 포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노 포장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있어서 신선도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미생물들 등 외부 요소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또한 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보존 기간을 연장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식품에 있어서의 에코시스템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길의 비디오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분자 식품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상당히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식품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개인들과 같은 경우는 나름에 있어서의 드링크를 만들어서 제조할 수 있고 자신의 맞춤형 영향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품 생산과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3D 프린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얘기가 됐고요.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자동화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식품 기술에 있어서의 변화에 기반해서 우리는 신선식품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접하게 되는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공급 사슬망을 거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품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업 중에서 특히 식품 산업과 중대하게 연계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간을 가지고 식품 클러스터를 개발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과 경로와 협업과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비전이 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그리고 번영하는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이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최상에 있어서의 한국 산업, 식품 산업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회복 탄력성을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회복 탄력성을 한국의 식품 산업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떠한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지, 어떠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 이러한 각각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어서의 구조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요소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로지스틱스라던가 그 외에도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배송 제한 요인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정립을 하고 해당 근간이 되는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일스톤을 따라갈 것인지 어떠한 긍정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로를 채택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중요한 요소로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플랫폼과 지금 말씀드리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각각에 있어서의 니즈를 서로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에 기반해서 그 다음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의 미래와 잠재력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 조치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식품 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시프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데이터와 가치와 정보 그리고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연계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카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한된 플레이어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 경계 내에서 활동하지만 무한한 플레이어는 경계를 유연하게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경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기반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노력에 기반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한국 미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담은 기조 강연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교수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최한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Yes, please proceed with your 네, 그러면은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식품 가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최한석 교수입니다. 먼저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제게는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하기가 무척 버겁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학생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오늘 말씀하신 이슈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발전 가능성은 높은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한 질문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정보를 식품산업에서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에 있어서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지식에 그리고 데이터에 있어서의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을 배송하고 또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데이터에 있어서의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고 용이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데이터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와 같은 경우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번영하는 식품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답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슨 회장님, 미래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측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